병원까지 와가지고요. 공포감도 되게 많이 들었고, 혹시 저희 부모님이 걸리실까봐. 네. 여행 캔슬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만 사실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행사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없죠? 안 따라왔죠? 요즘에 대한민국이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피디님 제가 집에서 어떻게 화상 통화로 저희 해피 프로젝트 고고신 촬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또 이렇게 야외로 저를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출동을 시키셔야겠어요, 진짜? 요즘 대한민국이 무엇과 전쟁 중입니까? 메르스 공포와 전쟁 중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정말요? 이야, 역시 제가 요즘 아주 뭐랄까요,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정보가 메르스에 대한 정보거든요. 때마침 제가 잘 왔네요. 자,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과연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잘 알려진 메르스, 구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고 또 메르스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문가 선생님부터 만나러 가야죠. 가시죠. 요즘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메르스인데요. 2명 이상만 모여도 대화의 주제가 메르스로 통할 만큼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 과연 메르스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워낙 많은 매체들과 기사들에 접하셔서 메르스에 관해서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메르스가 정확하게 어떤 바이러스를 지칭하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메르스라는 것은 과거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생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제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르스의 증상을 보니까 감기와 그 증상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발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구토나 기침 그리고 설사 등을 일으킨다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 메르스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잠복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발열이 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호흡기를 침범하면서 기침이라든지 호흡곤란 그리고 근육통 일반적인 이제 독감 증세하고 비슷하게 납니다. 또한 그 외에 설사라든지 구토 그 다음에 콩팥 쪽에 또 침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계통의 증상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잠복기가 네. 어떻게 보면 이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름 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잠복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평균 잠복기는 6일 정도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2일에서 14일 이내에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잠복기가 무려 6주 정도 되는 환자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 메르스의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인데요. 서울 경기권에서 시작이 됐던 메르스가 이제 우리 경남 지방에까지 침범을 했잖아요, 선생님. 이 전염성이나 또 치사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동에서 보이고 있는 전염성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염성이 지금 강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기 전파가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의학적으로 공기 전파가 되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아마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 수를 봐서는 공기 전파는 아닌 것 같고, 사람과 사람이 이제 뭐 마주치거나 같은 방에 있으면 그 환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비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비말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게 균들이 이제 아주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게 공기 중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2m, 뭐 길게는 6m까지도 이렇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말 감염이 제일 많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문 손잡이라든지 이런 데도 유전자가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접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금 감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을 말씀해 드리면 이 메르스가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40% 정도 되는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면 뭐 2명 중에 1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망률인데요.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의료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국민 여러분들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메르스를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다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메르스에 조금 주의를 해야 할 이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네, 말씀을 아주 잘 하셨는데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은 고위험군이라 하면 특히 암 환자 중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면역이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균이라든지 침범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뿐만 아니고 현재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만성적인 간 질환들,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콩팥으로 침범을 많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암 환자분들, 그리고 간이나 콩팥, 그다음에 뭐 다른 호흡기,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메르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 메르스 환자분들이 70대 이상의 그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최근에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지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젊은 층에서도 메르스로 이 건강을 좀 잃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창원에서도 최근에 메르스 환자가 또 속출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 뭐 의료인들 중에도 지금 그 메르스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그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젊다고 해서 무조건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일단은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특히 고위험군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뭐 어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지만은 최근 이 메르스의 그런 우리나라에서의 메르스 그 상태를 볼 적에는 젊은 분들도 지금 보면 기존에 건강했던 젊은 분들도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젊은 분들의 굉장한 그 신체적인 그런 영향을 주어서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젊은 분들이 그래 되는 거는 다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체질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그 면역 체계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그런 이제 면역이 너무 과도하게 돼 가지고 기존에 건강했던 장기들까지 다 손상을 시켜버려 가지고
상태를 조금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다고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건강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를 하고 개인 위생에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 메르스 등 호흡기 질환자를 격리하는 음압 병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음압 병상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음압이라는 것은 압력이 낮은 상태를 말하는데, 그 환자가 만약에 병실에 있으면 특히 이제 공기가 순환이 돼 가지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비말들이 네. 공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압 상태가 되면 이 안쪽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깥 공기는 안으로 들어와도 안쪽 공기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압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공기를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병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메르스에 대한 요모조모 정보들을 알차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메르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또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 여러분들도 메르스에 대한 그런, 물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괴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시고, 좀 더 위기일수록 좀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메르스에 대한 예방을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컬럭컬럭 애치 기침 에티켓.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수많은 병균이 배출되는데, 이것은 초속 200m 이상의 속도로 평균 2m에서 최대 6m까지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손으로 입을 가린 경우에는 손을 심하게 오염시킵니다. 기침에도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는 쪽으로 몸을 돌린 후 소매로 가리고 합니다.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줍니다. 기침이 계속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는 밀착 클립을 눌러 얼굴 표면에 맞도록 하시고, 위아래 주름을 펴서 턱 밑까지 완전히 덮습니다. 마스크는 젖지 않도록 자주 교환하시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끈을 잡고 버립니다. 뽀득뽀득 손위생. 무수한 병균에 노출되는 당신의 손. 입이나 눈, 코를 통해 스스로를 감염시킬 뿐 아니라 신체 접촉이나 손으로 만진 물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병을 옮깁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들 중에서 우리 몸의 면역성을 높이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습관과 음식에 대해서 직접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과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면역기관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C, 비타민 A, 비타민 B군이라든지 미네랄, 단백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으로는 풋고추나 피망, 양배추, 그리고 딸기와 같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채소에는 비타민 B, C, 또 칼슘과 칼륨 같은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해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작곡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그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흰 쌀밥보다는 현미 작곡밥으로 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된장이나 김치, 또 청국장 같은 유산균이 많이 포함된 음식과 등푸른 생선, 녹화색 채소 및 버섯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골고루 잘 먹는 것이 면역력 증강시키는 데는 최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흡연, 그리고 알코올이라든지 단 음식, 지방 음식 같은 것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스트레스라든지 또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와,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인데요. 나물, 채소, 김치 등으로 정갈하게 한 상 그득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있자니 절로 군침이 돕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또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게 요 찌개인데요. 한 접시 가득 담아 얼른 맛보고 싶네요. 여러분, 저랑 함께 하실래요? 제가 오늘 메르스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고자 오전부터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배꼽시계가 울리더군요. 자, 그래서 맛있는 이렇게 요리를 한 상 받았는데요. 메르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는 물론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식습관, 먹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치가 메르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요리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와 함께 제철 맞은 다양한 반찬들로 한 상 거하게 받았습니다.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뭐 국이나 찌개류 드실 때 예전에는 그냥 한 그릇에 다 같이 이렇게 숟가락을 퐁당 담궈서 드셨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는 시기이므로 웬만하면 개인 그릇에 이렇게 담으셔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열심히 맛있게 먹어볼까요?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먹은 거 맞죠? 자,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까 지금부터는 면역력을 업 시킬 수 있는 운동법 알아보러 가볼까요?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은 부족한 산소를 흡수해 몸속 구석구석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공기가 좋은 곳, 주변에 나무가 많은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산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아파트 주변에서라도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나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메르스에 예방할 수 있는, 메르스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운동법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직접 헬스장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신 관장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주세요. 떡 벌어진 어깨, 잘생긴 얼굴. 관장님 긴장하셨어요? 네. 일단은 관장님, 제가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운동법이 좋을지 직접 알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따로 있진 않죠? 네. 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평소에 운동. 네. 그래도 좀 일반 시민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운동법이 좀 도움이 되는지 옆에서 코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부위별로 한 가지씩 이렇게 하면은 순환 운동식으로 해주면은 좋아요. 부위별로? 예. 그러면 상체, 하체 이렇게 상체, 하체, 네. 복부 이렇게 네.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 해주면 좋아요. 그럼 손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한번 제가 배워볼까요, 그러면? 예,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직선 만들고 자, 천천히 상체를 내렸다가 엉덩이 낮추세요. 자, 엉덩이 이렇게 들지 말고 엉덩이를 같이 내려야 돼요. 그렇지. 힘들어요. 네, 힘든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운동이 많이 안 되니까 어깨하고 걸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같이 상체를 같이 일직선으로 같이 천천히 자 밀고 그렇지 내쉬고 자 내려마시고 내쉬고 자 요렇게 힘들면은 12회 반복 12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2회. 예,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12회 반복 12회 반복? 네, 3세트 3세트로. 잠깐의 운동이었지만 뭔가 몸이 상쾌해지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힐링 운동법으로 면역력을 높여서 메르스 예방합시다. 메르스, 무조건 무서워하기보다는 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메르스 공포, 우리 다 함께 면역력을 키워 이겨내자고요. 해피 프로젝트 고고씨,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